자,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경주고요. 국산마 6등급 루키 1 2세마 경주고 1000m 경주입니다. 자,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10마들입니다. 이제 데뷔전을 갖는 마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깜깜이 경마죠. 이 마필들의 특성이라든가 뭐 상태가 어떨 것이다 이런 거를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조교 모습하고 이제 주행심사 모습만을 가지고 역시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마는 배팅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배팅을 또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교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행심사 모습만 이제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가졌던 말은 2번마 파인파임입니다. 왜냐면 이게 한세네 자마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물론 경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조교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말이 아직은 힘이 좀 더 차야 되는 그런 마필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경주는요, 조교 심사에서 상당한 모습을 보였던 5번마 퍼플 K, 역시 매니피의 자마죠. 매니피의 자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 승부가 가능해 보이는데 주행심사 모습으로 봐서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다라면 전개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5번 퍼플K가 뭐 역시 최고 인기마답게 또 손쉽게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그린백, 그리고 역시 매니피의 자마인 8번 매니피 뮤직,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는데, 솔직히 이런 경마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 퍼플K, 1번 그린백, 8번 매니피 뮤직,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는 거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부경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3세 이하 루키2 경주고요.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가 한두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도적 인기마를 중심으로 배팅을 좀 생각해야 될 그럴 경주입니다. 자, 2번마 푸른 장미, 뭐 제가 좋아하는 올드 패션드 자마고요. 뭐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선행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게이트 2점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강력한 축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착마 찾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착마는 솔직히 어느 말이 갈지 좀 오리무중인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1번 아름다운 감동, 7번 드라이브 타운, 11번 글로리송 등이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선에서 그냥 끝나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인기마 혼전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번마 아름다운 감동은 지난주에 그 5월 달에 나와서 외곽 주행을 크게 했습니다. 밖으로 크게 돌았죠. 그래서 좀 실패를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선행 승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광희 기수가. 게이트가 10번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버텨내지는 못했지만 기록은 상당히 좀 양호했어요. 물론 불량주로지만요. 그러니까 조교 상태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뭐 강하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 마필은 이제 마지막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이는 마필인데, 어차피 부진마들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자, 7번마 드라이브 타운이 1월 데뷔전에서 12번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선입권 전개 후에 이제 직선주로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자, 기수가 조창욱 기수라는 거, 이게 조금 핸디라면 핸디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7주 만에 나왔다라는 거. 근데 조교 상태는 좀 양호해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그 발놀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이번 경주에 회복이 가능할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마 글로리송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순발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게이트도 좀 불리하고요. 안게이트 2번 푸른 장미가 선행을 나갈 거기 때문에 이 글로리송이 이 선행 경합을 하면은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장미를 보내주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마지막 한 발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마필도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니에요. 이제 400kg대 초반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향후 발전 기대치가 크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현 군에서는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어쨌든 뭐 2번 마 푸른 장미가 앞선에 나가고 11번 마 글로리성, 7번 마 드라이브 타운이 선입권 전개, 그리고 1번 아름다운 감동이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푸른 장미는 그냥 버텨낼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럼 이 마필과 손을 잡고 들어올 마필이 어느 마필이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2번 푸른 장미, 11번 글로리성, 7번 드라이브 타운,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1번 아름다운 감동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이하 암말 경주고요. 1200m 경주 거리에서 전체 12마리가 이제 좌웅을 겨루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약간의 큰 쪽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변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사전 인기도에서 지금 최고 인기마가 10번마 드림노크예요. 하만식 기수가 타고 있고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즉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뒷심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12주 만에 출전을 했다라는 핸디캡을 좀 안고 있는데 주행심사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가 집중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제가 원래 이 하만식 기수 좋아하고요. 이 드립 놓고 뛰는 스타일, 선입권에서 마지막 뒤엎는 이런 스타일의 마필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 이 드립 노크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상당히 그 선행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 게이트 10번 드립 노크가 과연 붙을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1번마 원더풀 금성 직전 경주에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때 제가 이 하만식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계속 늑발을 하던 말이에요. 늑발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에 한 2개월 정도 쉬고 나와서 앞선에 전개를 했습니다. 저 붙여 뛰었다는 얘기죠. 붙여 뛰니까 힘이 더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고요. 자, 4번마 런던 파워가 직전 경주 압도적인 1위였죠. 압도적인 1위였는데 선행을 못 갔습니다. 선행을 못 가면서 뒤로 쳐주고 말았는데, 저는 박현우 기수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기승하는 게. 그런데 또다시 이 런던 파워를 또 박현우 기수가 타고 있고 조교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자, 7번만 미스캠프. 직전 경주에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중고 배당의 좀 주인공이 됐었는데 느닷없는 기습선행을 갔죠. 기습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필도 앞선에 나가게 될 경우에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뒤에 쳐져 있어서는 답이 없는 마필이죠. 근데 김하연 기수가 이 감량 이점을 최대한 살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 미스캠프가 지금 물론 게이트는 좀 불리해요. 게이트는 불리하지만
이번에도 좀 가망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런던 파워, 7번 미스캠프가 앞선을 나오는 가운데 과연 1번이 빨리 붙일 수 있느냐, 이 경주가 되겠고요. 그 뒤로 뭐 2번 황금달빛이나 3번 명진캔디, 6번 스마트 하이 등이 역시 선행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앞선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행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뒤를 이제 10번 드림노크가 따라갈 거고요. 아마 11번 라피어반도 데뷔전이긴 하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인기는 끌 겁니다. 과연 드림노크가 이 추입을 할 시간이 나오느냐, 저는 이게 관건인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약간은 조심스럽게 배팅에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4번 런던파워, 7번 미스캠프, 1번 원더풀 금성,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고요. 10번 드림노크, 이 마필을 인기마이기는 한데 좀 뒤로 돌리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경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14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12마리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능력들이 좀 엇비슷합니다. 물론 뭐 인기마들이 있기는 한데 이 인기마의 능력이 상당히 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혼전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전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5번마 바벨아일락, 그리고 1번마 최강번쩍, 그리고 12번마 대호평정 등이 앞선에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2번마 대호마, 10번마 A1 플러스가 선입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은 역시 3번마 화이트 갤로퍼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5번마 바벨아일락은 이 김호수 기수가 이런 경주, 그러니까 선행마가 별로 없는 경주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빠르지 않은 경주에서는 이제 기습 선행을 잘하는 그런 기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거리가 1400m죠.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1번마 최강번쩍이 직전 경주에 준우승을 차지하고 또 다실바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선행 승부를 한다면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릴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번 이제 설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준우승을 차지한 거를 제외하고는요, 6번을 나와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잘 뛰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 2번마 대호마, 이 마필도 강한 말은 아닌데 지금 편성을 잘 만났죠. 편성을 잘 만났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에서 차분한 전개를 한다면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입권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갖고 있다면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제가 경주의 흐름이 가장 느릴 것이다, 지금 이번 경주는 느릴 것이다 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말이 3번마 화이트 갤로퍼입니다. 자, 박종호 기수가 이제 4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뛰고 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늦발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 또는 경주의 흐름이 이렇게 빠르지 않은 그림이 나올 때는 이 4월달 경주처럼 올라올 수 있는 발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나 지금 1400m에서 우승을 한 거리 경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이 화이트 갤로퍼가 이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편성에서 마지막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역시 10번마 A1 플러스로 보입니다. 이 마필도 6번을 나와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가
최근 두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연속 2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이 싸웠던 스카이모어라든가 월드 리멤버, 뮤직박스 다 최근에 다 입상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1 플러스가 편성상으로도 좀 강하다. 강한 편성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선입권, 아마 순발력이 이 마필도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 붙이긴 할 겁니다. 근데 맨 앞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선 말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직선주로 해서 분명히 자기 걸음을 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12번마 대호평정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형구는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하는데 보이는데 전혀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직전 경주에서 10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이때 말 아주 잘 탔죠. 앞선에 붙이면서 에이스 솔로몬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자, 저는 이 대호평정이 이 직전 경주 뛴 스타일로 좀 뛰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뒤에서 놀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게 아니고 선입권 전개를 해야지만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12번 외곽 게이트긴 해요. 불리하긴 하지만 휘감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되든 안 되든 붙여야 됩니다. 처음에 붙인다면은 가망성이 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처음에 붙이질 못하면 어려운 마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면에서 결코 여기에 인기마인 뭐 최강번쩍이나 대오마, 화이트 갤로퍼 이런 마필에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10번 A1 플러스, 3번 화이트 갤로퍼, 12번 대호평정 이 세 마필의 능력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저는 1번마 최강번쩍보다는 차라리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는 2번마 대오마가 오히려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좀 혼전 구도라고 보여집니다. 마필의 능력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 멋진가이, 4번 천존, 6번 썬더챔프, 7번 스타러시, 10번 폴카, 11번 나이시나 등이 좀 인기권에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서도 6번 썬더챔프,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승부를 하는 말입니다. 선행승부를 하는 말이고 1300m의 입상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필이 직전 4월달 경주에서 선행을 나왔습니다. 앞선을 나왔지만 결국은 뒤로 처지고 말았는데 이때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장기간 12주 정도 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으로만 보자면 6번 썬더챔프가 선행을 갔을 때 이걸 따라잡을 말은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독 선행이 지금 가능한데 결국은 말의 컨디션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조교시 모습을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성을 좀 잘 만났다라고 보이고요. 하만식 기수가 이런 기회에서 이 썬더챔프를 가지고 절대 뒤에서 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마필이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직전 4월달 경주에서처럼 뒤로 처지는 이런 현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착순권에는 들어오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썬더챔프가 선행을 갔을 때 나머지 마필들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죠. 자, 일단 1번마 멋진가이 게이트의 이점은 안고 있는데 조금은 밋밋합니다. 마필이 순발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고 추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자, 이 마필은 아마 선입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요. 자, 4번마 천존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그 선입권 전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1400m 경주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도 좀 약하고
아무래도 약체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마지막 뒷심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7번마 스타러쉬는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번엔 박우른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말머리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10번마 폴카가 인기권에 있는데 저는 이마필은 글쎄요.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3착 1번을 한 게 최고의 성적입니다. 저는 이마필을 그렇게 강한 느낌이 없습니다. 다만 좀 늘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말이죠. 자기 걸음은 내어주는데 특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을 저는 좀 강하게 보고 싶진 않고요. 자, 11번만 나에시나. 요즘 우에다 기수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에시나를 가지고 직전에도 이제 추입 승부를 했는데 이번 경주가 썬더챔프가 강하게 끌기는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뭉치는 그런 형태의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11번만 나의 신화가 좀 뚫고 나오기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마필도 마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주는요 6번 썬더챔프가 선행을 이끄는 가운데 이제 4번 천존, 1번 멋진가이, 11번 나의신화, 10번 폴카 등이 이 선의권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로 보여집니다. 선의권이 두터워질 경주인데 마지막에 끝걸음은 다 무뎌질 수밖에 없고요. 이때 날라올 수 있는 말이 저는 7번마 스타러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6번마 썬더 챔프, 7번마 스타러쉬, 11번마 나이시나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4번마 천존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마필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편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진마 그리고 약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솔직히 어떤 마필들이 올라올지를 모르고요. 일단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5번마 소리오름이죠. 서수훈 기수, 뭐 선행만 잘 타는 기수고요. 데뷔전에서 선의권 전개한 후에 이제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조금 발주가 조금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힘을 써보긴 했지만 역시 조창욱 기수의 한계였죠.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 5번마 소리 오름은 향후에도 좀 발전 기대치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부진마고 선행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단독 선행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5번마 소리오름이 가장 좀 전개상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자, 또 하나의 인기마 8번마 호랭이. 저는 이거 늘 추천하던 말입니다. 제가 계속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보여준 모습은 더 있는 말입니다. 더 있는 말이긴 한데 지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m를 아무리 편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 8번마 호랭이가 여유있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자, 말의 능력으로만 보면 솔직히 여기서는 탐라황후가 제일 편성상 제일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마필은 선입 전개도 가능하고 앞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폐출혈이 있었죠. 폐출혈이 있어서 1개월간 출장 경지를 받고 주행심사를 받고 다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주행심사 무슨 뭐 주행심사는 주행심사일 뿐이니까 그렇게 뭐 모습이 좋아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조교는 상당히 좀 열심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분명히 최선은 좀 다하리라고 보고요. 올라온다면 달려나 볼 뿐이죠. 이 마필 항상 늑발 이게 문제입니다. 늑발이 문제이긴 한데 이번 경주가 흐름이 그렇게 좀 빨라 보이지는 않거든요. 흐름이 빨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송경윤 기수가 붙일 수 있다면 이 달려라 볼보니한테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편성이라면 솔직히 달려라 볼보니를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건 1400m의 그 선행마가 그렇게 강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좀 주목을 하는 말은 7번말 럭키 브레이크입니다. 자, 부진마 경주에서 마필의 능력이 다 엇비슷하다 그러면 결국 봐야 될 거는 기수도 봐야 됩니다. 자, 정도윤 기수 비인기 말을 갖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수입니다. 자, 이 7번말 럭키 브레이크가 3월달 경기에서 10번 게이트 1600m 거리를 김태훈 기수가 인기 거의 꼴찌말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배당을 냈죠. 1600배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 인기 1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600m 나와서 또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1400m에 지금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마필의 몸 상태도 좋아 보이고 이번 경주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편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소리 오름이 단독 선행을 나가는 가운데 뒤에서 붙일 말이 뭐 8번마 호랭이라든가 12번마 탐라황후, 뭐 4번마 퀸오브 하츠 등이 아마 뒤에 붙일 거고요. 마지막에 2번마 달려나 볼보니, 7번마 럭키 브레이크 등이 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선의권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소리오름에 대한 압박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고요. 추입하는 말들의 추입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5번 소리오름, 12번 탐라황후, 그리고 7번 럭키 브레이크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마지막에 올라온다면 2번 달려라 볼보니까지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고요. 경주거리 1400m입니다. 역시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 부진마 중에서도 부진마라고 봐야 되는 경주고요. 그러니까 편성이 상당히 좀 허접하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뭐 최고 인기를 누리는 말이 10번마 젊은 영웅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 데뷔전에서 발주 안 됐고요. 끝걸음은 괜찮았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 멀로 기수가 타고 이제 끝걸음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지금 부진마 경주고 선행마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로 기수의 기승술 정도라면 이마피를 가지고 추입으로 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사전 인기도에서 좀 최고 인기마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10번 젊은 영웅이 웬만한 경기에 나왔다면 과연 인기 있는 말일까라고 봤을 때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 1위를 달린다? 결국 이 경주는 상당히 부진마고, 이런 부진마 경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도 되고 나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유 나는 안 돼, 뭐 그냥 대강타다 나올래라고 했던 말들이 한 번쯤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엉뚱한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한 과시는 좀 금물인 그런 경주로 보이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어차피 앞선에 서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6번 런던 히트가 상당히 그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선행마가 없는 경주예요. 근데 이 런던 히트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느냐 안 무뎌지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다. 편한 선행만 갈 수 있다면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마필인 거죠. 자, 그리고 뒤에서 올라온다면 역시 뭐 10번마 젊은 영웅 뭐 이 정도인데, 저는 이 7번 실버 드래곤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5살 된 거세마예요. 8번을 나와서 2착 1번 됐단 말이고, 뭐 볼 게 없죠. 그리고 이제는 뭐 잊혀져 가야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저는 현구는 좀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마피라고 보는데 계속 안 됩니다. 자, 이 3월 28일 날 경주에서 준우승을 한번 차지했어요. 이때도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권 밖이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인기 1위를 누리면서 나름대로 잘 탔어요. 그래서 3착을 갖다 댔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는 조금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올라오지는 못했죠.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마지막 추입을 한다면 저는 7번 실버 드래곤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이번 경주는 아마 실버 드래곤이 추입보다는 선의권 쪽에서 뛸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개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 베스트 스톰 정도가 복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지금 이 경주는 전개가 그려지질 않습니다. 어떤 전개가 나올지가 참 애매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도 어떻게 될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좀 애매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경마는 순서가 정해지는 거고요. 마번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6번 런던 히트, 7번 실버 드래곤, 10번 젊은 영웅, 이 세 마필의 우승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1번 베스트 스톰을 추천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 혼합 3등급의 핸디캡 경주고요. 1800m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 계속 단거리만 보다가 갑자기 지금 장거리 경주로 들어왔는데, 전체 9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편성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4번마 맨 오브 톱, 그리고 7번마 성산파워,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집중이 되는 경주고요.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 앞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 두 마필 다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한 마필이고요.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이 부경경마장의 1800m는 기본적으로 서울경마장의 1700m와 경주 전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뛸 수 있다면 좀 유리하다고 보죠. 자, 4번하고 7번이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할 때 그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가망성이 있는 게 2번 다이아몬드 마린, 뭐 3번 기적의 적토마, 5번 파워트레인, 6번 래피드 게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여진 모습으로 이 4번하고 7번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방으로 끝날 것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마필의 습성이 겹친다는 거죠. 둘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경합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 경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한 마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서도 하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최근 들어서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앞선에도 좀 붙이고 뒷심도 있었던 말인데 최근 너무 하향세예요. 물론 지금 다 실바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기승했던 기수가 뭐 유현명 기수, 서승훈 기수, 유현명 기수, 뭐 거의 상위권 랭커의 기수들이 다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하향세다. 이번 편성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회복을 못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적의 적토마는 정말 들어오면 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마필은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 기적의 적토마가 해낸 역할은 뭐냐? 레이팅이 엄청 높죠.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핸디캡 경주에서 부담 중량을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나머지 마필들, 나머지가 레이팅이 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팅이 낮다 보니까 부담 중량들이 다 내려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번마 다이아몬드 마린,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시면 13번을 나와서 우승 1번, 3착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성 부족입니다.
말이 뛰는 그런 전개의 모습은 상당히 괜찮은데 마지막 한 발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기 좀 강하게 보는 건 6번 마 래피드 게임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입력이 좋고요. 마필이 힘이 좀 넘치는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김혜선 기수가 상당히 기승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두 마필하고 김혜선 기수하고의 궁합만 잘 맞춘다면 이번 경주 이 4번 매너부터과 성산파워가 강하게 경주를 끄는데 마지막에 올라올 힘은 갖고 있다 합니다. 자, 전체 9마리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뭐 많은 말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마리를 추천한다면 저는 이번 다이아몬드 마리까지 추천을 할 텐데 솔직히 9마리 출전이니까 저는 3마리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이번 경주 일단 4번 매너부터과 7번 성산파워 보여진 모습으로의 능력을 좀 인정한다. 대신에 이 두 마필의 습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저는 6번 래피드 게임 정도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이고요. 육성심사 합격마 핸디캡 경주입니다. 1400m 경주거리인데, 자, 이번 경주는 능력들이 참 비슷합니다. 자, 3번마 좋은관계, 4번마 알찬누리, 6번마 브라보메이, 7번마 퀸오브베스트, 8번마 서브에이스, 9번 아침기상, 11번 탱크삭스, 논스톱 위닝. 뭐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우승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 경주에 이제 9번마 아침기상이 지금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3전 3승을 거둔 마필이에요. 선행력이 막강한 마필이고요. 뒷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 1월 달에 나오고 지금 장기 휴양을 했죠. 그러니까 휴양마입니다. 그래서 24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1개월을 뭐 4주라고 쳐도 거의 6개월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직전 그 주행심사 모습에서는 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주행심사는 괜찮았는데, 자, 이번이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에 바깥 게이트 선행마다 이랬을 경우에 좀 불리한 요건을 좀 많이 갖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솔직히 한 수 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마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는 순간에 잡을 말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번 경주의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 9번마 아침기상이 치고 나갈 거고요. 7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그 뒤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위권에서 3번마 좋은관계, 4번마 알찬누리, 6번마 브라보메이, 뭐 8번마 서브에이스, 그리고 12번마 논스톱 위닝까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에서 이제 11번마 탱크삭스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인 경주입니다. 자, 탱크삭스는 상당히 발전 기대치가 높았던 말인데 승군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좀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 타이밍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편성, 전개에 있어서 발주가 계속 늦다 보니까 끝에 아무리 힘차게 치고 올라와도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운 거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아침기상이 빠르게 선행을 좀 끌고 있는 가운데 선의권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혼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의권에서 아무래도 좀 몸싸움이 심하게 일어나다 보면 체력적인 안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외곽에서 11번 탱크삭스가 한 번쯤은 치고 올라올 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탱크삭스가 인기가 한 중간 정도의 인기가 될 텐데 들어오게 되면은 좀 배당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6번 브라보메이, 이 마필은 계속 이제 착승권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 마필도 처음에 이제 그 데뷔를 하고 나서는 별 모습을 못 보이다가 이 4월달 경주 국산마 6군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2억 기수가 조금 부진해요.
이역기수가 부진한데 이마피를 타면서 이 부진을 좀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퀸 오브 베스트는 아무래도 선행 경합을 해야 돼서 저는 아침 기상한테 좀 밀린다라고 보고요. 꾸준함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관계입니다. 이 꾸준함을 갖고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밋밋하죠. 그래서 항상 착수권에는 맴돌고 있는데 강력한 임팩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만약에 선의권의 그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좋은 결과도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취향마긴 하지만 9번마 아침기상,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복병마죠. 11번마 탱크삭스, 6번마 브라보메이,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꾸준함으로 뛸 수 있는 3번마 좋은 관계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부경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6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지금 부경 경마장에 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10번 골든벼락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직전에 이제 직전 경주 5월달 경주에서는 3착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도윤 기수가 조금 아쉽게 마피를 좀 몰았었고요. 자, 이번에 다시 페로비치로 이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옵니다. 이 마피는 뭐 기본적으로 고가의 말이에요. 고가의 말이고 일단 체형이 좋습니다. 체형이 좋고 일단 순발력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00m라는 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곽의 불리함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든벼락이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 지금 팔리는 말이 이제 3번마 갤럭시로드, 7번마 모노폴리, 8번마 BK존 등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 자, 3번마 갤럭시로드는 최근 들어서 상승세의 마필이죠. 지금 승군전을 혼합 경주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의권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뒤에 올라오는 힘도 있기는 한데 지금 15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승군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갤럭시 로드가 골든벼락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따라가다 지칠 수도 있는 그런 경주 전개로 좀 보이고요. 자, 7번마 모노폴리는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이마필도 늘 착승권에서 아쉬움을 주다가 최근 경주 연승도 하고 직전 혼합사군 승군전에서도 2착을 차지했는데 이때 편성이 그렇게 뭐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7번 모노폴리가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좀 능력 있는 말은 역시 8번마 BK존이죠. 11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3번의 3착을 하고 있고요. 혼합 4군 경주에서도 역시 이 1400에서 우승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지금 58까지 올라갔어요. 과연 이 부담 중량을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말들이 골든벼락을 빼고는 그렇게 센 말들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갤럭시 로드와 BK존이 같이 1600에서 두 마필이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마필이 더 유리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BK존이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10번 골든벼락하고 8번 BK존, 이 두 마필의 단독 단방승부라고 보여집니다. 단방승부라고 보여지는데 이 아성을 깰 수 있는 말을 저는 좀 엉뚱한 말을 보고 있습니다. 4번마 나이스 최강. 이 마필은 지금 박재희 기수가 지금 타고 있는데요.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장래 발전 기대치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데 이제 2번 나오고 이제 3번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박재희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좀 선의권에 붙여 들어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의권에 붙이기만 한다면 이 앞선 2마리, 인기마 2마리를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말은
저는 4번 나이스 최강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나이스 최강이 이제 김영관 마방에서 골든 벼락이랑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동반, 한 집에서 동반 입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이번 경주 일단 저는 골든 벼락, 그리고 BK전, 나이스 최강까지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 6경주는요, 결론적으로 저는 기본적인 단방승부입니다. 4번마 히든돌풍, 3번마 로열 엘비스. 이 두 마필의 막권 조합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히든돌풍은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1차, 그러니까 우승 1번, 준우승 3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우승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근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싸웠던 마필들을 보면 뭐 오클랜드 삭스, 마이티 팝, 마이티 칩 다 강한 마필들과 싸웠고요. 우승했을 때는 2차 거래 한 마리 DK 별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상당히 좀 강했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지금 58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도 이제 58을 이겨냈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문제가 될 뿐이고요. 경주거리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일 뿐이지 마필의 능력으로 봐서는 지금 뭐 4등급에 있을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로열 엘비스는 최근 들어서 조금 마필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필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3번 게이트에 2점도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열 엘비스가 선행을 딱 가고 그 뒤에 히든 돌풍이 붙어서 가게 되면 이렇게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있는 말이 이제 5번마 그린다르크. 근데 직전 경주에 상당히 선전을 했죠. 선전을 했지만 그 전 경주를 보시면 볼 게 없습니다. 흑록대부 약간의 이제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기복을 보이고 있고 1400m의 경주가 1400m에서는 우승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적정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록대부 정도가 지금 좀 붙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말들은 솔직히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흑록대부도 이번에는 전개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의권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 로열 엘비스가 선행을 끌고 4번 히든 돌풍이 선의권에서 뛸 거기 때문에 결국 흑록대부가 외곽에서 뛰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리적 손해를 좀 많이 볼 것이다 라고 보고요. 제가 좀 엉뚱하게 추입으로 지금 보고 있는 말은 10번 막 퀵실버 키튼입니다. 조상범 기수 기승하고 있고 직전 이제 데뷔전에서 3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우에다 기수가 땄죠.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이고 마지막 끝걸음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퀵실버 키튼은 솔직히 지금 이번 경주에서 어떤 전개를 펼칠지가 좀 궁금해지는 마필이죠. 근데 마지막에 외곽에서 혼자 날라올 수 있다면 마지막에 한 번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 로열 엘비스와 4번 히든 돌풍 이 두 마필의 인기마 경주에 끼어든다면 10번 퀵실버 키튼이 끼어들 것으로 보이고 6번 흑록대부나 5번 그린다르크 등은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4번 히든 돌풍, 3번 로열 엘비스, 10번 퀵실버 키튼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6경주, 금주 부경 경마장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등급의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경주에서 10마리가 지금 출전을 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일단 8번 바베어리언이 나옵니다. 11번을 나와서 6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죠. 이 4월 25일 날 경주에서 이 바베어리언이 제가 생각했을 땐 상당히 좀 졸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2등급 승군전이었고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긴 하지만 글쎄요, 좀 아쉽기는 아쉬웠어요. 근데 직전 경주 다시 2등급 경주 이 18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 경쟁을 펼쳤었죠. 이 바베어리언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고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에 지금 안착을 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1등급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베어리는 좀 강하게 보고 있고 이 경기에 충마가 되지 않을까. 제가 충마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이번 경주는 좀 충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좀 보이는 말이 뭐냐면 3번 월드톱, 4번 메이플 클래식, 6번 히든스타, 7번 영천더비, 그리고 10번 닥터 썬더 등이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마필들도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 바베어리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9마리는 능력이 좀 엇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3번 월드톱은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선행 승부를 하는 말입니다. 3월달 1600m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베어리언한테 이겼습니다. 그때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 두 경주 1800m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서 결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좀 퍼져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고요. 자, 메이플 클래식은 최근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2등급에서도 좀 중간 이상의 편성이기 때문에 메이플 클래식이 여기서 끼어들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마 히든스타 이제 6세가 된 마필입니다. 뭐 더 이상 뭐 바랄 거는 없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지금 1600m로 늘어난 게 오히려 히든스타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영천더비도 역시 이제 6세가 된 마필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이 5kg나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증가를 했느냐? 이 마필은 지금 원래 1등급에서 뛰던 마필입니다. 1등급에서 지금 뛰던 마필인데 2등급으로 지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레이팅이 지금 뭐 81, 81 간당간당하게 1등급이었다가 지금 레이팅 80이 되면서 강급이 된 말입니다. 이런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닥터 썬더. 이 마필도 역시 강급이 된 마필입니다. 자, 강급이 노쇠화가 돼서 강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급수에서는 좀 힘들다라고 해서 여러 번 뛰었지만 안 돼서 강급이 될 수도 있는데 영천더비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은 좀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닥터 썬더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마필은 이제 선두권, 선두권에서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틸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뒤로 처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주가 앞선이 되게 강해요. 3번 월드톱도 있고 8번 바베어리언도 있는데 여기에 10번 닥터 썬더까지 붙을 수 있다면 이 3파전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건 역시 8번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바베어리언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강급을 한 10번 닥터 썬더, 게이트 2점 있는 3번 월드톱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세 마필이 다 선행마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서 올라온다면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 6번 히든스타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경주고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전체 11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요 11번마 서클 댄서 이 한 마리를 빼고 나머지는 다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경합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지금 없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과연 거기서 어느 마필이 살아남느냐 이게 관건인 경주입니다. 다만 이 경주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저는 5번마 빅터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이 좀 강해졌죠. 이런 단점은 좀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가 다 선행마들이고 선행 경합을 할 텐데 뒤에서 차분히 따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감량 이점을 안고 있죠. 아무래도 승군전이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경주 전개에 있어서 빅터문이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순발력으로 봤을 때 3번 빅투더 빅하고 10번 레벨탑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확률이 높기는 한데, 이 10번마 레벨탑이 지금 외곽에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죠. 다만 이 마필은 선행을 가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뒷심이 달라지는 그런 전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임기훈 기수가 초반에 상당히 그 선행을 가기 위해서 힘을 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또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요. 이게 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고. 3번마 빅투더 빅터 역시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선행을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행 싸움이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뭐 여기에 1번마 스프링킹, 2번 파이널 스타, 뭐 무닥보스 이런 말도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 난타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가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관심만은 6번 클리너 벨라입니다. 이 마필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압도적인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뒤로 빠졌죠. 선행을 나갔다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지금 현재 스프린트의 최고 마리아는 어마어마. 이 마필에 가린 비운의 2등마입니다. 같은 시대에 뛰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초반 데뷔전 치르고 나서부터 계속 어마어마랑 2번부터 2번 다 깨지고 좀 아쉬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휴양을 하고 나와요. 이 휴양만 안 했다면 저는 이 마필이 가장 그 선행력이 좋다, 그리고 경주 전개가 좋다라고 봤는데, 휴양을 하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궁금해지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2번 경주, 5번 빅터문, 10번 레벨탑, 3번 빅투더빅,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6번 클리너 벨라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1800m 경주거리가 되겠고요. 전체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하고 그 다음에 현군 기복마들하고의 한판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승군전을 갖는 2번 에이스의 함성, 그리고 7번 대한질주, 최근에 상승세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강력하게 우승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형군에서는 일단 직전 승군전에서 3착을 차지했던 만세와 4번 파이어로드, 이 두 마필이 좀 경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의 마필들은 솔직히 그렇게 좀 도전장을 내밀 만한 마필들이 능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는 인기마 혼전 경주가 될 텐데, 문제는 이 1800m 경주 거리입니다. 이 1800m 경주 거리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이냐죠. 자, 이번마 에이스의 함성은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지금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끈끈하게 따라붙어서 마지막 추입으로 올라오는 말이고, 추입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에이스의 함성이 이번 편성에서는 전개상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자, 7번마 대한질주, 이 마필도 여기 승군전이고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6번을 나와서 우승 2번, 2착 3회를 기록한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의 유일한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7번 대한질주가 앞에 딱 나가고 2번 에이스의 함성이 선입권으로 붙고
3번 만세와 4번 파이어로드 이 두 마필이 언제 추입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저는 이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3번 만세. 이 직전 경주 5월달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요. 직전 경주 승문전에 나왔지만 아쉽게 좀 삼착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금 늦발을 했어요. 늦발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열심히 치고 올라왔지만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근데 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4번 파이어로드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말입니다. 데뷔전에서 3착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산마 4군까지 올라왔는데 직전 경주 4군 승군전에서 좀 인기를 끌었지만 외곽 게이트의 단점을 좀 극복 못하고 뒤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추입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약간의 기복성이 좀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연승을 했는데 무슨 기복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록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고요. 3연승을 거두는 동안에 싸웠던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 근데 지금 이 국산마 4군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편성이 상당히 좀 강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로드는 좀 약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1800m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게 3번마 만세 정도예요. 저는 이렇게 좀 인기만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보여지고요. 4번 파이어로드가 만약에 선전을 하면 추입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 에이스의 함성, 7번 대한질주, 그리고 3번 만세, 이렇게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고요. 1등급 2000m입니다. 자, 여기선 한 가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바로 6번마 청담도끼입니다. 60kg의 부담 중량을 안고 2000m에 도전을 하는데 직전 1400m에서 지금 60을 안고 무너졌습니다. 이때도 이게 지금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무너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청담도끼가 하얀기에 접어들었느냐, 이거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60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인 부담 중량이었다면 당연히 청담도끼가 왔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2000m로 경주거리도 늘어났고요. 부담 중량 그대로 60kg, 그리고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담도끼가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그 좀 이름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부담 중량에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이 청담도끼가 이번 편성 이 정도 경주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담 중량만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버틸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담도끼를 저는 좀 믿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 청담도끼와 파트너로서 들어올 수 있는 말이 뭐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짱콩입니다. 이 짱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임팩트가 없다. 그러니까 늘 인기권에 있으면서 늘 들어올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과 거리가 아쉬운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청담도끼가 아무래도 선행을 좀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무뎌질 가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라온다면 짱콩이 좀 올라올 가망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대 많은 4번마 흥행질주죠. 이제 승분전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1등급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강자와의 경험도 많고요. 선추입이 좀 자유로운 말입니다. 선추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고, 이제 이준철 기수가 이제 고불 경기에서 뛰었었죠. 그리고
이진철 기수는 조교사가 됐고요. 이제 박으론 기수가 이마필을 타게 되는데 승군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 중량은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좀 가벼워진 몸놀림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충분히 이 1군 1등급의 그렇게 강편성이 아닌 이런 편성에서는 흥행질주도 좀 한번 노려봐야 되고요. 샴로커를 보시는 분이 의외로 좀 많으실 거예요. 자, 7kg의 감량, 그래서 부담 중량 52. 샴로커가 52를 달았다?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8살이 된 마필입니다. 추임력은 막강하죠. 추임력은 막강한데 이게 사람 나이로 치면은 거의 환갑일리 넘었죠. 8살이면 환갑이 뭡니까? 거의 70대 80대라고 봐야죠. 근데 여태까지 지금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래도 또 날카로운 추임력은 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마필도 조금 빨릴 것 같고, 게이트 이점 있는 1번마 릴페트론 이마필도 이제 1등급에 어느 정도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도 충분히 좀 붙을 수 있는 말이죠.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10번마 울트라 로켓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마필이 최근에 앞선 전개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마필은 원래 앞선 전개를 하는 말입니다. 앞선 전개를 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요번에도 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앞선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 청담도끼를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그냥 청담도끼를 믿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청담도끼, 짱콩, 그리고 흥행질주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1번마 릴페트론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